오늘 제가 리아 라켈 경기가 제일 재밌었다 베스트 바웃이라고 그랬잖아. 리아 라켈 경기 중에 이제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일주일만 지나도? 그치, 애매하긴 해. 근데 일주일 전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그 존 시나의 마지막 장면. 아, 그렇네. 그 존 시나의 그 네, 조경호 위원과 함께하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새벽 중계 카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카톡. 네, 아, 또 이름을 지어줬어. 카톡. 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네, 잠시만요. 저도. 삐삐삐 소리 날 것 같으니까. 카톡. 네. 저도 생각보다 제가 원래 평양냉면 같은 경기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와, 그렇죠. 오늘 좀 재밌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물론 새벽이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경기 자체의 퀄리티, 전체적인 쇼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맞아요. 아스형 이름 짓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바로 가보시죠. 네. 웬디 대 코디. 킹 오브 더 링 경기가 첫 경기였고, 보통은 제가 이제 자주 말하지만 그 메인 이벤트만큼 중요한 게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에 이제 관중들이나 그 팬들에게 몰입감을 확 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스타라든지 좀 임팩트 있는 경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그 경기는 바로 코디와 랜디의 경기였죠. 그렇죠. 일단 뭐 슈퍼플렉스 하면서 랜디 오턴이 네네.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등 부상을 좀 계속 호소하는, 네네. 여기 이제 적힌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셀링이 좀 있었거든요. 그 셀링 표현,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초반에는 공방을 좀 주고받는 식으로 가다가 한 명이 무언가 공격을 하고, 이제 저희가 히트라고 하죠. 그 애드립 구간,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보통 히트를 하는 선수가 악역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반칙 같은 유형을 많이 써서 히트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공격을, 그렇죠. 흐름을 잡는 경우가. 네. 근데 사실 뭐 코디나 랜디나 인기가 있는 선수고 둘 다 선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랜디의 부상을 활용해서 했던 거는 상당히 영리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또 랜디가 등이 안 좋은 걸 또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센초초님께서 아세이가 좋아할 타입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런 경기들 안 좋아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좀 싫어했던 경기들이랑 이 경기 다른 점이 뭐였냐고 제가 조경호 위원께 여쭤봤거든요. 그게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편적인 디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랜디나 코디나 좀 전형적인 올드스쿨 형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러면서 되게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템포가 느린 듯한 느낌의 경기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정석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 템포가 느리니까 이게 좀 만약에 몰입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싶은 경기들이 많은데, 이 경기는 그런 정형적인 올드스쿨한 경기의 구성은 아니었고, 템포가 좀 느리게 한 부분은 똑같지만 중간중간에 큰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평상시에 이들의 경기의 스타일의 디자인은 아니었다. 맞아. 막 생각해보면 코디 로즈의 시그니처, 이제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디제스터 킥이라든지 뭐 코디 커터라든지 크로스로즈가 경기 중반에 좀 띄엄띄엄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터트리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저도 내가 안 좋아하는 경기인데, 이거 평양냉면 같은 경기인데 왜 오늘 좀 재밌었네? 이런 감정이 들었던 첫 경기였어요. 네,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다. 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고, 좀 감정적인 선을 놓고 보면은 코디의 색깔을 좀 많이 살렸는데, 최근에 코디 로즈가 이게 선역이 맞냐 싶을 정도로 조금 악역스러운 모먼트를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거를 저는 이제 좀 돌려서 표현을 할 때, 코디는 할 때 하는 남자다. 아무리 선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스 가이지만
경기 중에서 본인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성격이다.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아. 네. 코디 로즈는. 지금 코디 로즈의 캐릭터는 위선적이지 않고 되게 터프하고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공격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조금은 악역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턴버클 풀었는 거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크로스로즈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경기 빌드업 자체가 기술을 본인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늑골 데미지가 쌓인 랜디가 경기 내내 힘들어하다가 심지어 본인이 반칙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덫에 본인이 걸려서 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랜디가 언더독 운영을 했지만 언더독의 느낌은 아닌 그냥 부상 때문에 그 상황이 나온 거라서 랜디가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랜디의 몸 상태가 괜찮나를 조금 랜디가 지금 피지컬적으로 전성기 때보다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근육 갑옷을 입으면서 벌크업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 SNS에서 나왔던 건데 브론브레이커랑 있을 때 그랬나? 브론브레이커가 진짜 완전 미친놈이라고 이게 말이 돼. 305파운드의 네. 괴물덩어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랜디가 몸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맞아. 그 305파운드라는 건 무게로만 치면 물론 랜디가 신장이 커서 조금 덜하지만 바티스타 정도의 체격이라는 거예요. 몸무게만 놓고 네. 봤을 때. 자, 그만큼 지금 랜디가 커졌는데 예전만큼의 지금 실적을 내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앞으로 랜디가 월드 챔피언을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월드 챔피언 그 메인 이벤터 가장 탑가이의 전선에서 좀 빠져 있더라도 설득력이 되는 순간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육체는 강해졌지만 신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뭐 허리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랜디의 발목을 붙잡아서 뭐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지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첫 경기 좀 무난하게 끝냈던 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 끝났고 문제는 코디 로즈가 과연 악역 전환할 것인가. 경기가 너무 악역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약점이 노출돼서 보통 선역들이 노출되면 그거를 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쵸. 그게 뭐 당연히 뭐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게 앞으로 코디의 행보도 좀 궁금해진다.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경기 넘어가 볼게요. 리아 리플리와 라켈 로드리게스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였습니다. 아 이거 좋았죠. 사실 뭐 그 전에 NXT에서 했던 라스트 우먼 스탠딩 매치만큼 좋았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지만 네. 사실 라켈이 메인 로스터 올라오고 나서 경기 폼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좋은 경기를 많이 못 보여줬는데 그런 거를 놓고 생각했을 때 라켈이 과거 NXT에서 보여줬던 폼만큼은 보여줬다. 맞아. 뜻밖의 맛집이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오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그냥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베스트 바웃이라고. 오. 진짜 맞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경기를 만드는데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 있잖아요. 네. 여성으로 치면 뭐 아스카나 이오스카이나 뭐 샬럿 같은 경기력이 좋은 유형의 선수들이 네. 있고 뭐 그런 선수들이 어떤 선수랑 만났을 때 좋은 경기를 만들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스카랑 샬럿이라든지 뭐 그런 경기 보면은 아스카랑 뭐 또 누가 리아 리플리랑 경기라든지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치. 있을 텐데 생각처럼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기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레슬러들이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호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할수록 호흡이 좋으니까 좋은 경기가 나올 그치, 확률이 맞아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호흡을 하다 맞추잖아요. 보면 뭐 저랑 승호 씨라든지 아니면 저랑 석준 씨라든지 과거보다 최근 방송이 더 좋은 게 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치. 사석에서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맞아. 방송할 때도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 맞아. 이제 그런 것처럼 경기도 라켈이랑 리아가 친하기 때문에 서로도 좀 좋은 경기를 만들지 않았나. 네. 라고 일단 그리고 네.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경기복에서 이제 양쪽 다 올블랙으로 무광유광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경기복으로 본인의 컬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로 둘 다 이제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경기복이 둘 다 비슷하고 그냥 유광 무광의 차이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라켈과 리아 리플리 피지컬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잖아요. 라켈이 진짜 크기 때문에.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거는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프로듀서 선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도 이 선수들의 캐릭터라든지 피지컬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이 많이 되는데, 그치. 오늘 경기가 심지어 아레나 흥행도 아니에요. 네. 이름만 아레나지 축구장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3만 이상이 들어가는 진짜 대형 경기장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대형 경기장 끝에서 보면 진짜 안 보여요. 점처럼 그렇겠네. 보여요. 그러면 의상이나 그 사람들의 스타일로 체크가 그렇겠네. 되는데, 둘 다 흑발이고 둘 다 맞아. 피지컬 좋고 둘 다 검은 옷이면 진짜 저 뒤에 있는 관중들이 볼 때는 보기가 힘들어. 사실 오늘 제이드 카겔이랑 아스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백과 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심지어 여기 록센 페레즈도 검은색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네, 멀리서 보면은.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경기 자체는 정말 너무 재밌었다. 경기 테이블에 진짜. 꽂는 태아나밤부터 시작해가지고 립타이드라든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라켈과 리아처럼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태아나밤이래. 립타이드를 했잖아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건, 테이블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되게 쉽게 부러지니까, 테이블이 무언가 가짜 테이블처럼. 가짜 테이블인가 아니면 무언가 금을 그어놨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그런 루머가 돌지만, 테이블은 진짜 테이블이에요. 다만 그 테이블이 크고 선수들이 무겁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낙법 치듯이 체중을 실어서 떨어지면 부러지는 거지. 맞아. 다만 싼 테이블인 걸 뿐이에요. 저렴한 테이블. 근데 진짜 저는 사실 이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뭔가 립타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결과도 잘 나왔고 만족했던 경기. 여러모로 되게 좋았다 네. 라는 게 있었고, 그게 저 전부인가요? 좀 다른 경기도 내가 쓴 게 있었나? 뭐요? 리아 라켈? 네. 또 이제 보인 거 보면은 테이블 커버, 아나운서 테이블 커버 쪽으로 이렇게 태아나밤 넣었었는데, 아나운서 테이블 커버 설치해가지고. 테이블 커버도 되게 독특했어. 네. 그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였고, 네. 록센 개입해갖고 세틀라이트 DDT 했잖아요. 맞아요. 그 세틀라이트 DDT 할 때 거의 들어간 듯이 보였는데, 손 짚고 일어나잖아. 이게 그거구나. 손 네. 거의 안 닿고 네.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수들의 개인 센스의 영역이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어쨌든 세틀라이트 이게 DDT 왜요? 하는데, 디테일이가? 그냥 여기서 내가 버티고 무언가 할 거야 정도로 서로 얘기를 할 거란 네. 말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갈 체중이 실려갖고 조금 쓰러졌든지 아니든지 그걸 떠나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있었고, 심지어 그 리아는 제가 되게 고평가하는 게, 빅맨이고 강케이의 선수면은 셀링이 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쩔고 인기가 제일 많은 메인 이벤터야 이게 아니라, 리아 리플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강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되게 셀링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 생긴단 말이야. 강한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야, 그냥 잘해. 진짜 그 셀링 하나하나 포인트가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테이블에 부딪힌 다음에 부딪히고 아파가 아니고 부딪히고 일어나서 표정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셀링 자체가 맞아. 레벨이 좀 있다. 진짜 리얼리프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좋은 게 진짜. 저희 선수들 신인들 키울 때도 항상 셀링 얘기하면서 표정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정이 정말 살아있다. 저는 진짜 리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진짜 너무 잘했고, 일단 사실 저는 진짜 이 두 번째 경기 진짜 생각지도 않는 맛집. 최고였어요. 너무 맛있었고, 세 번째 캐리어 크로스 대 세미제이. 이건 어떠셨어요? 어떻게 봤을까?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근데 물론 피에리급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로우에서 꽤 괜찮은 경기 나왔네 수준? 조금 근데 템포가 느린 건 있었거든요. 캐리어 크로스가 계속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냥 저도 생각보다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무난무난? 그냥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그냥 꽤 그냥 되게 잘 만들어진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 구성 자체가
전형적인 올드스쿨 구성이기는 해요. 평형링형 그쵸. 구성. 예. 근데 캐리어 크로스가 계속 이제 막 세미지인한테 가스라이팅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전 좀 그랬어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중계 중에 조경호 위원이 딱 마지막에 이거 가다가 그렇죠. 신호줬죠. 네. 이거 끝날 거라고. 네, 여기서 왜냐면 얘가 계속 코너 쪽에서 크로스라인 집어넣고 있다가 딱 반대편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조경호 위원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하면서 봤는데 세미제인이 바로 그때 할로바킹 넣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서 뭐야 이랬는데 끝이 왜 이래 이랬는데 거기서 좀 저는 오히려 더 이 다른 재미를 찾았다. 네, 오히려 이걸 확인해? 확실히 예측 방송 때는 많이 틀리는데 이 뒤쪽에서 백스테이지에서는 또 다르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재밌었어 오히려. 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만약에 그냥 봤었으면 뭐야 이렇게 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은 거지 저는. 그렇죠. 이제 그냥 레슬링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니까 네. 오래 본 팬들은 아마 예측했을 그랬을 거예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본 그 시간이 적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한번 알려줬지. 예. 나올 거라고. 예. 바로 할로바킹 나올 거다. 근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되게. 예. 캐리어 크로스 어떻게 보세요? 캐리어 크로스. 진짜 오랜만에 경기잖아요. 네. 캐리어 크로스.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캐리어 크로스가 최근에 좀 너무 힘든 시기를 걷고 있었는데 꾸준히 무언가 분탕하는 게 잘 의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막상 그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네. 특히 사우디에서. 근데 꽤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저랑은 사실 반대긴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캐리어 크로스 오늘 경기 보면서 이게 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예. 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았어요. 이런 맛이 있구나 캐리어 크로스는 선수가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진 네. 그런 경기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죠. US 챔피언십 매치 파투 대 솔로. 저 최고였어요. 너무 내 스타일 경기였어. 네. 그럴 수 있지. 너무 내 스타일 경기였어. 약간 좀 쉴 새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정석 캐스터랑 중계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히트라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중간에 애드립으로 한 명 그치. 공격을 이어나가는 구간이야. 근데 그 히트 구간이 예전에는 TV쇼에서 광고가 보통 나갔고, 왜냐면 그 구간이 애드립이고 좀 큰 기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PLE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싱글 매치인데 경기 시간 배정이 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작을 주고받고 반격을 막 주고받고 하는 걸 하이스팟이라고 하는데, 하이스팟이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운동해서 그쵸. 알지만 네. 유도나 복싱 3분 뛰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몸과 몸이 부딪히고 크게 뛰어다니면서 동작을 하는데 그 100kg 넘는 선수들이 체력이 빠질 수밖에 체력이 없지. 빠질 수밖에 네. 없단 말이야. 근데 하이스팟이 많아야 관객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이스팟이 많으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피곤해져. 그러니까 너무 이 그치. 비율을 되게 잘 맞춰야 되는데, 히트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내가 히트를 하면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을 응원할 수 있게 네.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템포를 죽이면서 얘를 응원하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주 목적인데, 그 구간을 진짜 지루하게 딴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지루하게 그치. 느껴지는 거지. 평행내면 내가 싫어하는. 평행내면 제가 싫어하는. 근데 오늘 오프닝 경기는 그 기간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하이스팟을 집어넣어요. 넣는 애들 있고 안 넣는 애들 있는데, 네. 그 넣을 때 좀 큰 기술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지루했던 구간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순간이 많고, 네네. 사실 솔로 파트 경기는 그 기간이 중간에 하이팟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치. 오히려 지루할 수 있었는데, 이걸 뭘로 살렸냐면 솔로 재치. 재치. 네. 진짜. 야, 너무 좋아. 솔로는 지금 약간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저는 예전에 그 블러드라인 시절에 솔로가 집행관이었을 때 되게 강한 이미지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챔피언십도 도전하고, 사실은 뭐 지금의 파투의 느낌으로 홍보를 했잖아. 맞아. 근데 그때도 저는 솔로를 그냥 지금 역할을 이런 거를 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 얘를 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으로, 그러니까 뭐 메인 이벤터지. 메인 이벤터 감으로 밀어주려고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모습이 딱 그냥 솔로가 해야 될 모습이고 본인도 원하는 옷이고 회사에서 원하는 모습이지 않나. 지금을 위한 빌드업이지 않나. 아 진짜 너무 좋아. 젠장 솔로 난 너가 좋다. 네, 아 진짜 맞아. 개매력 있었어. 네. 오늘 진짜 최고였어.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경기마다 이렇게 솔로 스코어가 하나씩 따잖아요. 본인이 네. 머니더뱅크에서도 그랬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매력 있어요. 그리고 제이콥 파투 진짜 와 여기 부에로 대 아길라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아 베를로드 아길라가 그 토페콘 이론데 몸 틀어서 문살트처럼 떨어지는 기술. 그냥 노터치 플란차처럼 날아올랐다고요? 노터치 플란차인데 그냥 우리가 토페코니로가 이제 서머솔트 플란차잖아요. 네, 앞으로 그쵸. 이제 몸을 반바퀴 돌아서 링 밖으로 뛰는 게 토페코니로고 네네. 무엘로드 아길라는 그렇게 토페코니로처럼 뛰는데 몸을 틀어서 문솔트처럼 떨어지는 거. 오늘 와, 파트가 네. 쓴 거. 저 진짜 깜짝 놀라서 저 네. 높이뛰기 우상혁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와. 사실 경량급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리코쉐가 그걸 되게 깔끔하게 잘 쓰지. 아. 근데 사실 오늘 제이콥 파투가 그거를 막 그렇게까지 잘 쓴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아, 좀 그래요? 소박한 느낌이긴 했는데 네. 제이콥 파투가 쓰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제이콥 그치. 파투는 육중한 진짜 몸이. 엄청 육중한 헤비급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게 진짜 와 얘는 운동 능력이 미쳤어. 그리고 뭐 오늘 통가로와 복귀했지. 히쿠레오 나왔지. 네. 이 블러드라인, 그러니까 솔로 블러드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줬거든요. 비주얼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솔로 블러드 라인이 미쳤어요. 진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슬픈데 세볼루션보다 여기가 더 포스 있어. 그래요? 네. 진짜 히클레오가 오늘 등장했는데 2m 확실히 맞아. 2m 넘어요. 네, 크더라고. 그런 빅맨에다가 사실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는 제프컵도 그러니까 제이씨도 작은데 땅땅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개쎄 보이는 느낌. 네. 뉴 블러드 라인이. 뉴 블러드라인 그렇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솔로의 블러드 라인은 사모안들이 아니에요. 또 그 생각해보면. 계열이 또 있잖아 확실하게. 지금 히클레오 같은 맞아. 경우도 저기 타마통가 동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누가 하쿠의 자식들. 그치. 하쿠의 자식들과 이제 제이콥 파투나 지민은 이제 리퀴시의 또 자식들이잖아. 복잡해. 거기는 그러니까 뭐 다들 그 뭐야 네. 폴리네시안이지만 완전 계열이 다른 거지. 그쵸. 근데 사실 진짜 솔로시코가 또 본인의 일당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스미트홈 기대되는데요. 더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US 챔피언십 마무리 지었고 퀸 오브 더 링 결승전 아스카 대 카길. 나 아스카 대 카길. 아스카길. 이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카길 등장이 9할 아스카도 못 살리는 카길. 나는 심지어 등장이 9화를 중계 때 말할 뻔했어. 내가 중계 때 등장이 8할 이렇게 머릿속으로 말하려고 썼다가 그래도 이게 그치, 넷플릭스에 커버를, 나가는데 이 정도로 하면 안 되지 해서 이걸 그대로 9할로 바꿔서 노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경기 자체가 길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자체가 길지는 않았고 마지막에 그 커버 빼고는 사실 저는 생각보다는 잘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아스카가 하드 캐리하는 그건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 근데 진짜 카길 어떡하냐. 진짜 너무 못해. 커버 말고도 좀 안 좋았던 그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일단 운영 자체는 뭐 아스카가 다 했고 사실 힘은 좋은데 뭔가 그 뻣뻣함 그게 딱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혼자 프로레슬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어필. 자기 어필만 하고 네. 그런 게 좀 별로였고 그 마지막에 커버 장면 이제 뭐 또 뭐라 썼죠? 마지막 JDD 이후에 커버도 너무 힘있게 잡아당기면서 커버 좀 못 차나할 뻔했고. 숀캐쳐 놀랐죠? 숀캐쳐 네. 후나키 샤라웃 해주는 맞아. 그게 왜냐면 후나키 제자가 히다카 이쿠토라는 선수인데 히다카 이쿠토라는 선수가 숀캐쳐라는 기술이 핀처예요. 그 스승의 기술이 그대로 쓰는 건데 그 히다카 이쿠토가 제 스승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아스카를 보면서 와 이렇게 다채로운 기술 여러 기술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관절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네. 그 숀캐치어가 뭐였냐면 아까 그 니바예요. 그 JD도 네. 하려고 할 때 맞아, 앞으로 맞아. 카사도라로 돌아서 니바로 연결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하는 가운데도 제이드는 이걸 모르니까 갑자기 롤러처럼 갑자기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맞아 그렇더라고. 그걸 다시 붙잡고 또 다시 니바 숀캐치어로 고친 진짜 아스카도 미쳤고. 네. 이런 식으로 제이드가 실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 하는 걸. 경험이 너무 적어서 그래. 경험이 적은데 모를 수 있지. 그럼 네.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게 좀 문제가 많고, 그 마지막에 커버 장면도 제이드도 집어넣은 이후에 커버 놓고 스타일 스크래치처럼 뒤집어갖고 다리 잡아당기고 눕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거야. 피지컬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디테일의 차이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슬링을 하면 가장 잘하는 베테랑이거나 내가 얘가 실력이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뭐 어떻게 느끼냐면 락업을 잡아보잖아요. 왜 락업만 잡아도 안 되잖아. 그쵸, 락업을 맞아. 잡으면 남들이 봤을 땐 둘이 진짜 힘싸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수는 편할 때. 그러니까 락업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진짜 최고의 실력자라는 게 락업만 잡아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언가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그 다음 동작이나 다음 기술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상대방은 내가 얘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것처럼 안 느껴질 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리를 잡아서 커버를 했어. 네. 다리를 접어서 커버를 하면 내가 얘를 온 힘을 다해서 커버를 하려고, 왜냐면 프로레슬링은 어깨 닿아서 1, 2, 3 하면 끝나는 게임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잡아서 커버를 해서 몸이 뒤집혀져서 어깨를 닿게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다리를 잡아서 뒤집어서 JD가 커버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거 좋아. 근데 당하는 아스카 입장에서는 그냥 다리를 잡아서 얘가 당겨서 구나 이 정도만 느끼면 돼. 네. 내 몸이 딸려가면 안 된다. 근데 몸이 딸려갔잖아. 그러니까 제이드는 애초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뭔가 딱 커버를 해가지고 3카운트 나오는데 당황한 거예요. 어깨가 살짝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웃긴 게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다른 프로레슬링 단체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3카운트를 쳐버려요. 어깨가 네. 살짝 들려있는 게 네. 보여도. 근데 WWE는 몇 년 전부터 만약에 어깨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그게 사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끝내. 맞아. WWE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전 세계 네. 프로레슬링 단체를 통틀어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제일 철저해.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레프리도 심판도 당황한 거야.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끝난 타이밍인데. 끝난 타이밍인데 3카운트를 쳐야 되는데 사실 어깨가 조금 들렸다고 안 치기도 애매해. 네, 맞아. 근데 일본은 쳐봐요. 그 경기의 흐름상 그게 맞으니까. 그치. 근데 WWE는 그동안 안 쳤어. 근데 여기서 안 치자니 안 쳐서 킥아웃을 해버린 셈이 돼버리면 네. 제이드 칵이 지금 키워주기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그쵸. 제이드는 강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매 경기마다 계속해서 어필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스카가 물론 실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나지. 제이드 칵이보다 레벨이 진짜 몇십 배 높은 선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걸 킥아웃을 해버리고 경기를 끝내면 제이드도 제이드 칵일도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노련한가 싶은데 의구심이 들고 네. 일단 제이드 칵일이 약해 보여져. 맞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그 찰나의 순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차라리 제이드 카길 스파인버스터 이런 걸로 끝내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제이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커버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프로레슬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건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팬들도 지금 NXT부터 좀 구르고 왔었으면 좀 어땠을까. 본인이 NXT에 안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 좀 애매해. 아무튼 좀 그렇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나 대 펑크. 저 이거 위원님 궁금해요. 네. 위원님께서 이게 마무리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경기 자체는 그냥 딱 기대할 수준의 경기였어요. 너무 뭐 이 어르신들이 뭐 젊은 애들처럼 뛰어다닐 것도 아니고 사실 감정선을 좀 봐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었고 그런 감정을 살리는 데만큼은 정말 뛰어난 양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 그리고 뭐 나이든 선수가 브록 레스너가 유행을 시켰는지 브록 레스너 이후에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보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큰 기술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뭔가 피니셔가 자주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떠나서도 함정소리는 나쁘지 않았다. 일단 그리고- 펑크 플란차. 플란차. 네. 플란차 실수 있었지. 그치. 플란차 때 그러니까 로프가 이렇게 있으면 네. 로프를 이렇게 뛰어넘잖아요. 네. 뛰어넘어서 추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넘어서 크로스바디처럼 떨어져요. 그쵸. 평평하게. 네. 근데 펑크가 뛰어드는데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아. 머리부터. 수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지. 네. 그러니까 밑에가 2명이나 있는데 잡기가 힘드니까 밑에가 좀 애매했고 맞아요. 펑크의 실수예요. 잘못 받았기보단 펑크가 애초에 좀 그지같이 뜨어서 그거는 누구라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마 그 뒤에 아나운서 테이블에 박혔을 때도 그렇게 맞아요. 좋진 않았는데 네. 뭐 확실하진 않아요. 아마 그때 떨어지면서 펑크 쪽에 좀 부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앞서서 세미진이 나왔고 그 이후에 펜타 세스프레키 롤린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 펜타 세미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펜타 때 제일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펜타가 인기도 워낙에 좋을 뿐더러 지금 계속 세볼루션이랑 좀 갈등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았다. 근데 굳이 사우디라는 이 큰 이벤트에 나올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펜타가 나왔을 때 그 특유의 그 걸음걸이로 나오는 게 조금 물론 본인의 그거긴 하지만 맞아. 네. 근데 막 뛰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 나오는 게 이게 좀 그랬어요. 무러가 뭐야? 제가 아까 무러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있었어요. 뭐냐, 세스프레키 롤린스가 저기 누구냐, 걔네 둘이 이렇게 하고 딱 했을 때 무러워 그랬거든요. 근데 좀 좋아해 주셨나봐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 중계할 때 그냥 예전에는 한쪽에 이제 인이어만 꽂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넷플릭스로 하면서 헤드셋을 그쵸. 착용하잖아요. 네. 그 중계진들, 현지 중계진들이 네. 하는 거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려서. 맞아. 그렇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펜타 세미진. 펜타 그냥 뭐 나왔고 그냥 사우디 쇼케이스 아니었나. 근데 펜타가 지금 확실히 더블에서 밀어주려는 게 많이 느껴진다. 가 있고 마지막 존시나 표정. 저는 그 엔딩이 진짜 좋았던 게 존시나가 지금 영혼을 팔아서 악당인 게 아니라 그치. 악역이다라는 거를 자꾸 펑크가 한번 끄집어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존시나가 이 WWE를 위해서 너네들 위하는 거 안 해줄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엔 위하는 걸 계속 해주고 있고 약간 맞아. 그 묘한 네. 감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심지어 세볼루션이 등장했을 때 둘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둘이 같이 세볼루션을 몰아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이 턴페이스가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고 실제로 악수하고 되게 나이스 파이트로 가고 펑크는 그런 그래 내가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바이브로 맞아. 허그를 했는데 갑자기 시나가 그때 턴했을 때처럼 표정 변하고 바로 공격하려는 걸 펑크 역시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치. 듯이 맞아. 와, 이 순간순간 하나가 놓칠 수 없을 만큼 타이트하게 이걸 위해서 이 앞에 이걸 놓고 사실 저는 경기에 여러 명이 난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세볼루션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세스는 이 타이틀을 노리고 있고 캐싱인 하기에 그치.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네. 자신의 그 크루들과 함께 등장을 할 거고 맞아. 이거를 막아줄 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설득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그 신하나.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은 진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재밌는 경기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스팟에서 재밌는 게 많고 되게 타이트하게 짜면 경기 보는 내내 와 쩐다 재밌다 라고 생각이 날 수 있어. 그쵸. 근데 봐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건 오늘 제가 리아 라켈 경기가 제일 재밌었다 그랬잖아. 베스트 바웃이라고 그랬잖아.
리아 라켈 경기 중에 이제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일주일만 지나도? 그치. 애매하긴 해. 근데 일주일 전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그 존 시나의 마지막 장면. 아, 그렇네. 그 존 시나의 그 표정. 맞아. 그러니까 이 씬을 남긴다. 네. 그러니까 존 시나가 괜히 맞아. 괜히 그 정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씬이고, 특히 맞아. WWE는 그 씬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두고 경기를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프로레슬링 단체랑은 다르게 프로레슬링 경기적으로 뭔가 빌드업을 해서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WWE는 사실 탑가이들도 경기를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쵸. 근데 그런 경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씬을 남기는 장면이 늘 많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 저는 오늘 진짜 그 표정도 표정인데, 그 구도, 딱 코디 맞아. 로즈 등지고 존 시나가 덜락을 바라볼 때 그 표정이, 그 구도가 오늘 딱 그 표정과 그 구도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엔딩도 좋았어. 그 상황에서 세볼루션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세스는 남아있는데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세스는 본인 캐릭터대로 맞아. 스톰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시나도 세스를 몰아내면서 펑크를 커버하고, 맞아. 시나가 지금 챔피언이 된 이후에 모든 경기를 벨트샷으로 이겼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경기로서 시나는 본인이 이 라스트 리얼 챔피언이라고 우기지만 마지막 챔피언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본인의 힘으로 이긴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벨트의 힘, 그리고 타인의 힘, 그치. 자신의 힘, 자신의 AA로 지금 계속 못 이겼잖아. 네. 근데 맞네. 다른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기고 맞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시나랑 코디랑 갈 텐데 이 썸머슬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기대가 되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였다. 네. 일단 진짜 저는 최근에 이제 승호 선배도 말씀하셨던 게, 존 시나 같은 사람들은 그 팬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본인이 막 뭐 환호를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계속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오늘도 느꼈던 게, 팬들 반응 보면서 저 막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 보면서 진짜 얘는 천상 그냥 연예인 과구나. 진짜 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맞아. 네. 와, 오늘도 그 표정 보는데 딱 그 표정 웨슬매니아, 이게 딱 오마주가 되니까 확실하게 그 씬을 또 한 번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네. 정말 시나는 최고야. 레전드야. 진짜. 너무 미쳤고, 본투비 엔터테이너 맞아요. 진짜 관중 갖고 놀고,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그래서 들더라고. 오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사우디에서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역대급 사우디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로 인해서 사실 뭐 그 다음 PR리가 여성 전용이잖아요. 그렇죠, 에볼루션. 이기 때문에 오늘이 썸머슬램을 앞두고 되게 중요한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름값을 했다. 값어치가 있었다. 썸머슬램 전에 썸머슬램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벤트였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맞아요. 사우디가 소문난 잔치에서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매번. 그쵸. 근데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평양냉면 같은 경기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들을 다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레슬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나츠가 자꾸 세스는 월드 챔피언에 도전할 거다, 캐싱인 할 거다 그랬거든요. 세스는 월챔에 지금 관심이 없다. 네. 걔의 관심은 탑가이. 이미 생각해봐요. 코레이먼과 함께 하고 펑크랑 로만을 레슬매니아에서 꺾었어. 세스의 관심사는 탑이야. 완전 탑. 근데 지금 월드비크 챔피언십의 위상이 사실 그렇게 군터를 탑가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렇죠.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존 시나를 꺾어야지. 그래서 음. 저는 무조건, 그리고 펑크에 대해서 언급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세스가 무조건 스맥다운 쪽의 타이틀에 WWE 챔피언십에 캐싱인 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역시 그런 부분 맞아, 보여줬고, 맞아. 세스가 계속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존 시나가 약간 착할지나 하는 그런 약간 떡밥을 뿌리듯이 하다가 여전히
그치. 개새끼라는 걸 네. 또 보여주기도 했고. 맞아.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코디 로즈의 경기 운영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에 랜디에 대한 샤라웃은 해줬지만 랜디가 되게 그냥 한번 쳐다보고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나갔다. 맞아. 그래서 랜디가 앞으로 코디랑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 코디는 존시나를 만날 때 어떻게 경기가 풀어가게 될지. 왜냐면 코디가 전처럼 아까도 우리 중계 중에 얘기했지만 주춤하지 않고 약점을 노리고 맞아요. 공격을 했기 때문에 레슬매니아 때랑 확실히 다른 걸 경기로 보여줬단 그치.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스 롤린스, 정말 기대되는 네. 서머슬램. 맞아요. 기대가 안 되는 건 딱 하나, 카길과 티파니. 저는 괜찮은데. 그 경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네, 맞아요. 더 아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득하게. 소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야마라 그러잖아요. 네. 아마 서머슬램 후토크 야마는 또다시 카길의 경기력 논란이 쉽지 나올까. 않아. 예. 일단 뭐 이렇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저희가 후토크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집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네. 예, 비교적 가깝다 보니까 또 저희가 지금 도착해가지고 집 앞에서 지금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뭐 그 질문 받고 이제 끝내볼까요? 네, 뭐 질문. 네. 저거 멘트만 한번 쳐주세요. 어떤가요? 그 클로징 멘트. 클로징 멘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후토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새벽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이렇게 후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